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대학생 2명 중 1명은 올해 취업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생 3,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2016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올해의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선호하는 기업과 실제 취업을 예상하는 기업 모두 대기업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대학생이 희망하는 첫 직장의 연봉은 평균 3,46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시의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구직자가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정장과 넥타이, 구두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한 취업 날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4,000명의 청년들에게 추가로 정장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1인당 2번 3박 4일에 걸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스펙 쌓기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런 와중에 아예 창업으로 나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변색된 과일을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과일잼이나 청으로 가공하면 손색 없는 가공 제품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사이버머니가 대세인 요즘 주머니나 지갑 속 동전이 골치지만 이 어플만 있으면 동전을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기프티콘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창업 아이디어는 부산의 대학가 창업 동아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창업 지원금을 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창업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6,300만 원을 19개 창업 동아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창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원금 외적으로도 컨설팅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동아리는 사실상 열풍에 가깝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의 창업 동아리 수는 370여 개로 추산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기 있는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입니다. 창업을 택한 다양한 성공 사례가 소개되면서 취업에 목을 매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창업 동아리를 찾는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맞춤형 영농교육을 제공하는 공공임대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농부들은 임대농장에서 충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뒤 농사에 뛰어들게 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완성 한경대학교 부속농장에 설치된 공공임대농장, 일명 팜쉐어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예비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맞춤형 영농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생들은 임대받은 하우스에서 쌈채소, 단호박, 새싹 인삼 등 자신이 선택한 농작물을 키우며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 교수와 성공한 농업인들이 멘토로 나서 농업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때문에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이랑 토지랑 재배 기술 다 가르쳐주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꼭 필요하고 초기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고 경기도와 한경대는 젊은 예비 농부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종부터 재배, 수확 후 관리 그리고 유통까지 우리가 전 과정을 지도교수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교육을 통해서 기농을 하도록. 교육생들은 연말까지 교육을 받고 내년 봄 농촌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실패와 성공을 겪어보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주 자신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될 것으로 저희. 경기도는 예비 농부가 영농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공공임대 농장을 내년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당초 목표치인 1,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이달 말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희망퇴직 접수를 한 결과 신청자는 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인 10년차 이상에 해당되는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200명가량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출신 정규직 여성 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최장기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열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 이용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운행을 줄일 수도 없어서 정부와 코레일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지하철 1호선, 토요일에는 분당선 열차가 멈춰섰는데 특히 토요일의 경우 탑승객들이 1시간 넘게 열차에 갇혀 있다가 선로를 걸어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투입된 파업 대체 인력은 1,200여 명. 이들이 4,300여 명의 기관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인력을 투입해 철도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인들이 망가뜨린 전동차를 필수 유지로 남아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군 장병, 협력업체 직원, 기간제 직원 그리고 퇴직자 등 파업 참가자를 대신해서 근무 중인 모든 분들이 헌신적인 도움이 코레일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행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감축 운행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비상수송 대책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업무 숙달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시킬 수 있는 대책들에 노사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25일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협정에 서명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슬픈 자화상도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6년 10월 25일 이날 한국은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산업화로 일궈낸 개발도상국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두 번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GDP 규모는 거의 3배가 됐고 소득 수준을 말해주는 1인당 GDP도 약 2.5배 뛰었습니다. 수출은 그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가입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외형 확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 순위는 OECD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6년 당시보다는 단축됐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깁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더 걱정입니다. OECD는 지난 5월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원국 중 하나라고 지켜 세우면서도 각종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의 틀이 중진국 정도의 어떤 수준의 틀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경제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 경제가 못한 거죠. 뭔가 한국의 중요한 경쟁력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덩치만 커진 채 저성장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네, 공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칙칙한 회색빛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공장 안팎을 아름답게 꾸며서 업무 효율성까지 높인 현장을 신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3곳을 선정했습니다.
엄격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뽑힌 공장들은 내외부 환경이 영화 세트장처럼 잘 정돈돼 있습니다. 공장 앞과 뒤의 가꾼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이 금속 가구이면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입니다. 건물 자체도 아름다워야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시가 매년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기로 한 것은 낡은 제조업 환경과 체질을 개선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도 종전과 같은 작업 공간으로서의 그런 공장이 아니라 여기는 생활 공간이고 행복 공간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효율성이 증대되고 생산성도 증가돼서 아름다운 공장에 뽑히면 시장이 직접 인증 현판을 걸어주고 디자인과 마케팅, 기술 교류, 정책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아름다운 공장이 늘어나면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신민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핫키워드,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특별 판매 2% 더 드립니다. 0.1% 더 드립니다.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바로 예금 판매 광고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로 단군 이래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 금리는 한국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요. 우리 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일자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오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금리를 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즉 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경기가 좋고 고용도 잘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도 오를 텐데요. 이렇게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묶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불경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시중에 돈이 없어서 시장이 얼어붙겠죠. 이럴 때는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이 회전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불경기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정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2015년 3월부터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인 0.25%에서 0.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요. 항상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고 또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리는 형국인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의 금리는 단순히 이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는 곧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미국 달러에 붙는 이자는 0.5%인데 한국 원화는 붙는 이자가 1.25%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높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다면 외국 자본들은 당연히 원화 대신 달러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규모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금융대란,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군요. 자, 외환위기라면 또 IMF 사태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이 미국 금리가 오를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공황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현재 고용률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고 폭락했던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긍정적인 경기 지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넘쳐나면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텐데요. 지금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니까요. 네,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인데 시중금리는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1.25%로 낮췄습니다. 금리 인하는 소비, 투자 부양을 위한 건데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월을 저점으로 반등했는데 9, 10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8월에는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오른 것을 볼 때 코픽스마저 오른 10월엔 더 올랐을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이미 최저금리가 2.8%대, 3%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부실과 부동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들썩이는 겁니다. 여기에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준다며 인상을 반대해온 여당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이야기가 흘러나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년에 한 60조 이상 거래되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은 20%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한 서너 번째로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요. 10%밖에 내지 않는데 그거 1%만 올려보면 6조 원 들어오고. 여당 당론은 아니라지만 불황 속 부가세 인상 논의만으로도 심리를 위축시켜 부진한 내수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도 재정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 추락 위기감이 팽배한 시점에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나 간접세 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이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건데요. 각 은행들이 올해 쓸 주택담보대출금을 이미 다 써서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요. 네, 예측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그럴 경우 우리의 일자리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 30대 남성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한다면 1년 동안 34세 이사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이 0.1%포인트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남성 청년층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숙련도도 낮아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고용이 뚜렷하게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중장년층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관련 뉴스는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지나치기가 쉬웠는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가 금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금리 관련 뉴스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